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외래 교수이시며 2012년 런던 올림픽 주치의를 역임하셨고 현재 분당 바른세상병원 대표 원장이신 서동원 의학박사님께서 경찰관의 척추 관절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바른세상병원의 그 병원장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의 전공은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저는 또 그 전문의를 하나 더 땄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를 4년씩 2번 해갖고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관절 질환에서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는 정형외과와 또 물리치료와 재활, 비수술적인 치료를 주로 하는 재활의학과를 양쪽을 4년씩 전공한 그런 균형 있는 감각으로 병원을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또 병원이 잘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병원에서 주로 치료받고 있는 척추와 관절 쪽에 대해서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께서 도움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 병원은 지금 현재는 22분이 지금 열심히 진료하고 있고요. 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분 중에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을 제가 모셔왔고요. 또 우리들 병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디스크 수술을 집도했던 저희 척추센터 소장인 이승철 원장도 제가 어렵게 모셨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희 병원을 위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2004년에 개원을 해갖고 현재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용평 스키장에서 제43회 바른세상병원배 전국 학생 스키대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기도 초중 야구 대회를 6년째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넘어서 한 20배 성장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저희 병원 이름에 맞는 바른 진료 또 의사들이 다 실력을 갖춰서 실력 있는 또 수술과 비수술의 균형 잡힌 치료를 했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장비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척추로 하면은 이제 허리하고 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깨, 무릎, 요 세 파트를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척추 질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가 옛날에는 주로 이제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그 외상이 위주였고 또는 결핵이나 세균성 감염 이런 질환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만성 요통 환자라든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허리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 원인을 보면은 우리가 주로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면서 운동은 못하고 체중은 늘고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에 의한 치료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치료를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허리 아픈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평생의 유병률, 한번 걸리는 게 뭐 많게는 80%.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허리 아픈 걸 겪을 거고요. 1년으로 치면은 뭐 10분 중에 한 분에서 막 2명 중에 한 분 정도가 걸릴 수 있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병원 허리 아파서 참 가서 진료받는 게 2위고
이걸로 인해서 수술받는 경우도 건강보험 통계상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많은 환자들이 허리 아픔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죠. 예. 점점 느는 데는 또 하나 그 원인을 차지하는 게 아마 요즘 많이 난립하고 있는 척추관절병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수록 더 제대로 잘 진단하는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80%까지 그래서 대부분 허리 한번 안 아파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은 아주 심하고요. 특히 옛날에는 뭐 다치고 그런 경우나 아주 노인들이 많아에 생기는 질환이었는데요. 요즘 뭐 80대 이상, 90대 된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픈 노인들이 많아지는 추세고, 또한 우리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점점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또 젊은 연령에서도 허리 아픈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아프면은 결국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목, 등, 허리, 경추, 요추, 흉추, 요추인데, 그럼 병은 주로 경추하고 요추에 생깁니다. 그러면 등은 왜 안 생길까요? 등은 몸 안에 엄청나게 튼튼한 보조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등에는, 흉추에는 병이 거의 없습니다. 목하고 허리는 그 작은 목뼈 외에는 다른 지지되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오로지 근육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하고 허리는 근육이 조금 약해지거나 자세가 안 좋으면 바로 병이 생길 수 있어서 목하고 허리는 질환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뭐 디스크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있는 디스크인데, 요 안에 있는 수핵이 겉에 있는 섬유태라고 하는 요게 약해져 갖고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를 때 그때 이제 병이 발생되는 거죠. 이 수핵은 말랑말랑한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은데 이 물이 많은 게 겉에 있는 막이 노화가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터져 나오면서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노화가 많이 써서 오는 경우 또는 다치거나 그러면서 잘못된 자세나 이런 걸로 올 수 있고, 또한 그 섬유태를 구성하는 이게 이제 제일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점점 나빠지죠. 이렇게 나빠지는데 한 원인이 이 안에 있는 섬유연골이라는 디스크도 영양 공급을 받아야 자기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양 공급을 받으려면은 이 미세 혈관들이 잘 살아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과도한 흡연, 또 음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세한 혈류의 차단을 유발하고 결국은 영양 공급을 못 받은 이 섬유연골은 괴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이런 데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이 담배는 특히 말초 혈액순환에는 최악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말초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가 우리 디스크 건강에도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계속 눌리는 이 체중, 또 안 좋은 자세 등도 이런 퇴행을 빨리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척추 근육이 아까 목이나 허리에는 갈비뼈가 없는, 이런 보조적인 뼈가 없는 척추이기 때문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히 허리 보면은 이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복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복근을 강화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척추 옆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심이죠. 예, 안심이라고 하는 그 장요근, 뒤쪽에 있는 척추, 뒤쪽 근육, 요 근육이 이 척추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척추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압력을 유지해 주는 건데요. 이게 약해지면은 이 수액이 밖으로 터져 나가는, 압력이 겉에가 약하니까요. 그래서 디스크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을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는 게
디스크 질환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 척추 라인을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S라인이죠. S라인. S라인의 의미는 아치입니다. 우리 해외 여행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유럽에 있는 건물, 뭐 우리나라 건축물에도 보면은 당시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없던 시기에 지은 건물들은 다 아치를 이룹니다. 아치라는 거는 힘의 균형을 잡아주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하죠. 만약에 우리 척추가 일자라고 하면은 힘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고개를 숙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옆으로 들려고 할 때마다 힘을 받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척추가 금방 어긋나거나 무너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치는 아주 힘을 받치는 필수적인 거고요. 이 아치가 잘 유지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척추 증상은 뭐 신경이 나가는 그 부위의 눌림에 따라서 찌릿찌릿한 증상, 또 시린 증상, 통증 여러 가지 심하면 운동신경 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그 눌리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디스크라는 거 외에도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 측만증 이런 것들도 비슷한 척추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척추의 어느 레벨에서 신경이 눌렸는지 어떤 양상으로 눌렸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필요하면은 CT는 주로 골절을 볼 때 많이 봅니다. 뼈의 변형. CT는 뼈를 보는데 가장 정확한 검사고요. MRI는 섬유연골로 되어 있는 디스크나 인대나 신경, 힘줄을 보는데 좋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런 거 없이도 숙련된 의사라면 진찰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느 레벨에 옛날에 MRI 없던 시절에는 다 진찰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레벨에서 어떻게 눌려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심할 수가 있죠. 그 외에 근전도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근전도라는 검사는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근육을 주로 체크를 합니다. 근육은 신경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안 좋은 상태를 갖고 어느 신경이 안 좋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그 4년 트레이닝 동안에 거의 한 3,000개의 근전도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데서 근전도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정확한 신경의 눌림, 이게 단지 척추에 눌린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 손목 터널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다 그 부위별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 근전도를 기계는 누구나 의사면 살 수는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의료기관도 있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가서 정확한 척추 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우선 뭐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하고 그 외에 주사치료하고 그래도 안다면은 수술적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잘 재활하고 예방을 하는 거죠. 근데 의사들이 대개 보면은 그렇습니다. 나이프만 쓰는 의사와 음식으로 치면은 젓가락만 쓰는 의사가 있습니다. 젓가락을 쓰는 의사라고 하면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의사라면은 그거는 이제 소위 서전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겠죠. 근데 모든 병을 포크와 나이프로 치료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모든 병을 젓가락으로 치료하려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수를 먹는데 뭐 나이프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스테이크를 먹는데 젓가락을 사용한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에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면 보존적 치료를 하고 또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는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이미 마비가 진행된 환자를
보존적 치료 주사만으로 다 낫게 한다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심각한 질환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존적 치료 대표적인 거는 이런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존적 치료는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요. 그게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돌이 떨어져서 발등에 돌이 눌려져 버렸습니다. 발등이 아픕니다. 그러면은 발등에 있는 돌을 들어서 딴 데 옮겨서 발등에 눌린 거를 푸는 거는 수술적 치료고, 돌이 발등에 눌려져 있어서 발이 계속 아픈 상태일 때 약을 먹으면은 발이 덜 아프거든요. 그럼 약물에 의한 보존적 치료가 되는 거고, 발등에다가 전기자극을 해서 발등의 통증을 줄이는 게 물리치료고, 발등에다가 안 아프라고 주사를 놓는 게 주사적인 보존적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통증을 유발하는 게 일시적이어서 저절로 줄어들 만한 거라면은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되지만, 물리적으로 상당히 심하게 눌려 있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빨리 발등의 돌을 치우는 게 수술적 치료인데,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적 치료, 특히 이제 수술을 낫고 나서 관리가 아까 그 척추를 감싸고 있는 복근, 안심, 등심을 강화해서 S라인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보존적 치료로 요즘 많은 마취통증의학과부터 해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신경차단술입니다. 이 신경차단술이라는 거는 엑스레이 투시기를 보면서 이 눌려 있는 데다가 가는 바늘을 꽂고 거기다가 스테로이드 약물을 넣어서 신경이 부어 있는 거를 가라앉히고 눌린 거를 좀 푸는 그런 효과를 얻는 거죠.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지 않은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는 이걸로 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해서 낫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도 낫지가 않고 상당 부분 튀어나와서 신경을 물리적으로 누르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직접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죠. 방금 거는 디스크지만은 또한 협착이 심한 경우엔, 협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디스크뿐만 아니라 인대, 힘줄, 이 주변 척추를 그 신경을 감싸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좁아져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눌려 있는 주변 조직을 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편안하게 나갈 수 있게끔 치료를 해주죠. 또 구멍 하나 뚫어갖고 내시경으로도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아까 그 물이 많은 수액이라는 게 급성으로 탈출돼서 신경 나가는 구멍 쪽에 딱 걸려 있는 경우, 그냥 들어가서 포셉으로 잡으면 그냥 빠져나올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은 MRI 보고 그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고 하기 때문에 뭐 전신 마취니 이런 거 전혀 없이 바로 회복이 되고요. 이런 거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빠져서 여기 크게 나온 거죠. 그래서 빠져나온 건데 이걸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잡아서 끊으면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쓰고요. 이렇게 빠져나온 게 만약에 주사를 놓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해도 이게 몸 안에서 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녹고 돌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1년이고 2년이고 이게 신경 눌린 거를 그냥 놔둔다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디스크가 다 제거되고 퇴행이 와갖고 더 이상 이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주변 관절 조직이 비교적 깨끗하다고 하면은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회복을 시켜줄 수 있고요. 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이미 연세가 있고 주변 조직에 관절염도 많고 퇴행성 변화가 있다면은 인공 디스크보다는 관절을 굳혀주는 나사못을 박아서 유압을 하는 거죠. 옛날 방식은
여기 가운데를 이만큼 째서 근육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사못을 박아서 나사못 박힌 거는 잘 됐는데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려서 아까 그 S라인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척추 근육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최소 침습이라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나사못 박힐 자리만 구멍을 뚫어갖고 고정을 하죠. 그래서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미세 척추 유압술이라고 하죠. 뭐 보존적 치료든 수술적 치료든 그 후에 관리하는 거는 지금 앉아 계시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예방을 하는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앉을 때도 골반 위에서 척추가 부드러운 S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이렇게 귀가 어깨 라인에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목이 앞으로 빠진다든지 등을 전반적으로 그 S라인이 이 축에서 유지되지 않고 하나의 그 곡선으로 유지된다든지 이러면은 척추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척추 근육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척추를 자기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덜 해야 필요할 때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S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면 아까 그 복근, 안심, 등심이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만큼 필요할 때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일을 할 수 없는 근육 피로도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 좋은 자세를 한다는 거는 척추 주변의 근육에 에너지 소모를 줄여서 힘든 일 할 때나 필요할 때 에너지를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를 유지해서 이러고 있으면은 편할 것 같지만은 이 주변 근육은 무의식 중에 계속 이 척추가 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척추 주변은 척추 자체의 뼈 구조로 안정성을 갖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앉을 때 바른 자세를 앉는 것이 매일매일 바른 자세가 나중에 자기 척추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뭐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허리에 무리 가지 않게 앉고 서는 방법, 또 척추 S라인 유지할 때는 이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판판한데 무릎을 쭉 펴고 눕는 것도 사실은 허리에 S라인에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어설 때도 손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허리 근육을 좀 보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물건 같은 거 들 때도 허리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게 좋지, 허리 숙여서 하면 허리에 근육을 많이, 로딩을 많이 걸게 해서 허리에 디스크의 퇴행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데 제가 제일 권장하는 건 걷기 운동입니다. S라인을 유지한 채로 잘 걷는 게 척추에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시간 되시는 대로 사실 걷는데 좋게로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3일 정도 운동하고 1시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뭐 걷기 운동은 뭐 모든 관절에 좋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또 평소 앉았을 때도 굳은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두 번째 그 허리와 공통점은 척추 외에는 다른 구조물이 없다는 거죠. 흉추는 갈비뼈가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목은 이렇게 두꺼운데 안에 머리 두개골을 지지하는 뼈는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병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이 5번, 6번입니다. 경추 5번, 6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아마 80%는 경추 5, 6번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직 증상이 없어서 모르실 뿐이지, 이 5, 6번에 이 구부리 굽힐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위거든요. 힘이 걸리는 부위. 그래서 요 디스크가 터지면서 어깨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는 그런 병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뭐 증상은 이런 식으로 팔이 저리고 땡기고 힘도 약해지고 증상이 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병원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5, 6번이 가장 흔하지만 4, 5번이나 6, 7번에도 올 수가 있고요. 또 디스크가 터진 거 아니고 아까 허리와 마찬가지로 협착이 돼갖고 신경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 다 두꺼워지는 겁니다. 우리 연세가 드시면 손마디 두꺼워지죠. 이 척추도 똑같은 관절이기 때문에 자꾸 쓰다 보면은 인대와 힘줄이 두꺼워져서 결국은 손해 보는 거는 이 척추관이라고 하는 신경관이 점점 인대가 두꺼워지니까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협착증도 디스크하고 비슷한데 이런 구조물들이 다 두꺼워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는 그 외 질환으로는 이런 종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 디스크인 줄 알고 진단을 했다가 이런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뭐 기준은 그렇습니다. 모든 디스크는 처음에 증상이 아주 심했다가 한 3주 되면은 어느 정도 살만해집니다. 좋아집니다. 근데 심한 경우는 3주가 돼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꽤 심하게 튀어나온 거고요. 근데 신경뿐만 아니라 뭐 그 다리에 감각이 좀 무뎌진다든지 걷는 보행이 이상해진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거 일반적인 디스크는 아니다라고 느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땐 빨리 가서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허리하고 같이 검사를 해보면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치료는 뭐 물리치료. 가장 우리가 디스크에 걸리는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중력 속에 산다면은 영화 마션 보면은 우주선 타고 뭐 몇 년을 여행을 하는데요. 뭐 그 우주선 타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팽창돼서 늘어나 있기 때문에 눌릴 수가 없어요. 또 목 디스크가 심한 분도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면은 증상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병이 결국은 내 몸무게, 내 머리 무게에 의해서 눌리면서 생긴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권하는 거는 거꾸리라고 있죠.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를 틈틈이 하시라고요. 너무 오래 하면은 후관절 늘어나서 못 일어납니다. 허리가 아파갖고요. 근데 하루에 한 아침, 저녁으로 5분씩 하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누워서 자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늘리면 가장 효과가 좋은데 그래서 아침에 하고 하루 종일 이제 눌려 있던 거를 저녁에 한번 늘려놓고 주무시고 이런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데 한번 척추를 중력의 역방향으로 당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치료하고 신경이 심하게 눌리면 수술하지 않고 그 눌린 부분에 이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하는데요. 그냥 관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이 관을 통해서 눌린 부분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넣는데 스테로이드가 뼈주사라는 성분이거든요. 우리 흔히 옛날에 뼈주사라고 했던 게 부신피질 호르몬인데 그 부신피질 호르몬의 주작용은 강력한 염증 억제입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은 신경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눌리면은 살아나려고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이 염증 반응이고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고 또 부어서 자기 스스로 또 눌리고 이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때 응급으로 그 눌린 부위에다가 부신피질 호르몬을 투여하면은 일단 누른 조직인 그 디스크도 수분이 좀 빠지면서 쏙 오그라들고 눌려서 염증 생겼던 신경 자체도 부종도 사라지면서 자체 눌림도 없어지니까 이제 좀 선순환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급성으로 아주 심하게 눌려서 너무 심한 통증은
옛날엔 그냥 엑스레이 투지기 보고 그 부위에다가 대충 주사를 놨는데 요즘은 눌린 마디를 찾아가서 여기서 관을 뚫어갖고 여기서 요 카테터를 넣어갖고요. 4, 5번을 찾아서 오른쪽 어깨에 누린 MRI 위치 보고 여기다가 약을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 타겟에 염증이 확 없어져서 좋아지는 그런 치료 방법도 하고 있고요. 또 디스크가 그 안에 튀어나와 있지만 겉은 터지지 않았으면 여기다가 고주파를 발생합니다. 고주파라는 게 그 마이크로웨이브나 같은 그런 성질인데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쏘면은 화상을 입겠죠. 이 섬유연골이 화상을 입으면은 오징어 구우면 오징어 오그라들죠. 똑같이 이게 오그라듭니다. 겉에 막이 살아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면은 안이 오그라드니까 이 거꾸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전반적으로 관절 상태는 좋지만 디스크가 너무 많이 손상됐을 경우는 유압술 대신에 인공 디스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손상됐지만 주변 관절도 안 좋으면은 그때는 인공 디스크 대신에 유압술을 합니다. 그래서 유압술로 이렇게 뼈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지라고 하는 보존물을 대체하는데요. 이거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던 장면인데 구멍 하나 뚫어갖고 구멍만 보면서 유압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눌려있던 앞뒤로 다 눌렸어요. 이런 경우는 앞쪽을 풀어줘서 신경을 좀 살아나게 하는 그런 유압술을 합니다. 그래서 유압술하고 허리가 이것만으로 불안정이 있으면은 나사못을 받기도 합니다. 인공 디스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치료들을 저희 병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공 디스크 수술이고요. 그 외에 이렇게 신경 눌렸는데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만 풀어주는 구멍 하나 뚫어갖고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신경 눌린 게 여기 구멍을 뚫어갖고 풀어주는 거가 보이죠. 이런 치료들을 하고요. 아주 넓은 부위에 협착이 심한 경우, 그럴 때는 아예 요거를 책을 연다고 해서 오픈북 테크닉이라고 해서요. 눌린 거를 마치 책장을 넓혀 주듯이 책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좁힌 게 풀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느 한마디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신경성형술로 관을 넣어도 모든 곳에 스테로이드를 뿌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뒤를 쫙 따서 이 안을 넓혀주는 거죠. 이게 경추관 협착증 때 쓰는 후궁 성형술입니다. 이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를 넓히면은 결국은 전반적으로 좁아졌던 이 가운데가 신경이거든요. 신경관이 넓혀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넓혀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수준 사진 있고 이렇게 넓혀주죠.